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독해 시간이고요. 이제 구강을 우리가 할 차례잖아요. 숙제는 잘들 하고 있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구강을 이제 할 차례인데, 구강을 이제 읽어보고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구강에 어디든지 여셔서 그 빈칸 부분에다가 뭐 이제 이 선택지 옆에 빈칸이 좀 남을 수가 있는데, 이 빈칸에다가 이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 내용이 위에 부분과 이 네모로 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네모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안 쓰셔도 되는데, 잠깐 영상을 멈추시거나 어떻게든 시간을 내셔서 이 위에 부분을 한번 먼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깐 멈추시고 이 위에 부분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자, 시작. 자, 다 쓰셨나요? 쓰셨으면 선생님이 이 정확하게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 풀 때에도 반드시 학생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글을 읽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보잖아요. 내신으로 시험을 볼 때에도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올림포스 지문을 학교에서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100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만, 지문 안에서 글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지문 안에서 이 글쓴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 그 견해, 관점은 항상 몇 개라고요?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를 뒤에서 다른 말로, 그러니까 반대말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견해, 관점은 한 개이며, 이 글 안에서 항상 어떻다? 항상 동일하다라는 전제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글을 읽게 됐을 때 어디 부분은 주제고 어디는 예시이고 어떤 때 비유적인 표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때에 이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알고 있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세 개를 똑같다라는 걸 일치를 시키실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제는 살짝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주제문이 나온 다음에 이 포괄적인 것,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포괄적이고 좀 모호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뒤에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시는 구체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은 이 주제문을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을 들거나 특정 사건을 들거나 특정 행위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글이다 보니까 글의 속성이 또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해석을 해봤을 때 조금 이상해. 그렇다 보니까는 특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비유적인 표현이 되는데요. 만약에 주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A가 B이다. A는 B이다 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주제문이 했다면, 구체적인 예시에서도 A는 B 다시다.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을 때에도 A 다시 다시는 B 다시 다시하고 똑같다. A는 B이듯이 A 다시는 B 다시이고 A 다시 다시는 B 다시 다시이다. 이게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필자의 견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항상 얘네들은 다 똑같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는 B다. 그럼 당연히 선생님 A 다시는 B 다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 다시는 B 다시다 라고 할 때 이 A 다시가요, 요 표현과 내용은 같지만 다른 단어를 써놨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당연히 B 다시 다시도 내용적으로는 같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단어를 써놨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글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A 다시가 B 다시니까 여기 A 다시에 나오는 이 이상하게 생긴 단어도 결국은 A하고 똑같은 거가 되는 거구나. A 다시 다시도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상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주제문하고 맞췄을 때 네가 A 다시 다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예시를 선생님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시는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채는 건강에 좋다. 야채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라고서 주제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채식공룡 브라키오는 티라노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었다. 장수왕의 주된 식단은 채식이었다. 그 녹황색 선물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막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야채는 건강에 좋다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이거 공룡 얘기인가요? 공룡 얘기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왕 얘기인가요? 자, 이렇게 되게 애매하게 갈 수도 있는데 주제는 이거고요. 야채는 건강에 좋다 이거고요. 이 부분은 예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잖아요. 공룡의 사례를 들고 있죠. 이렇게 봤을 때 공룡 얘기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주제문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A-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같지만 표면상으로는 다른 단어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야채는 야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 그러면 채식공룡 브라키오는 티라노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었다. 여기도 A-는 B-이다가 들어가지고 있는 거죠. A-는 뭡니까? 야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공룡에서 뭐예요? 채식공룡 브라키오 얘기하는 거지. 브라키오가 채식을 많이 하는 공룡인데 얘가 티라노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었다. 이게 건강에 좋았다라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요. 평균 수명이 더 길었다. 건강했으니까 더 오래 살았겠죠. 그렇죠? 결국은 똑같은 얘기하는 거다. 단어는 다르지만 A-는 B-이다. 그리고 장수왕의 주된 식단은 채식이었다라는 건데 장수왕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수명을 되게 오랫동안 살았던 왕이죠. 당연히 건강했으니까 그렇게 오래 살았을 거고 주된 식단은 채식이었다. 이것도요. 여기가 A-이고 장수 오래 사는 왕이었다가 B-가 되면서 이 둘은 또 이퀄 관계를 이루고 있죠. 결국은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고자 하는 얘기는 똑같고 항상 견해가 같다. 관점은 같다라는 걸 알아야지 다른 소리 하고 있구나 지금 왕 얘기하고 있네 공룡 얘기가 왜 나오지 갑자기 글적글적 이게 아니라 이걸 매칭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그 녹황색 선물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되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 근데 이 비유적인 표현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주제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어쨌거나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뿐이다. 단어를 되게 다르게 쓰고 있지만 그 녹황색 선물이 뭡니까? 그 녹황색 선물. 그게 바로 야채가 또 되는 거죠. A-가 되는 거고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고요. 이득, 좋은 점이라고요. 그쵸? 그러니까는 뭐 건강에 좋을 수 있겠네. 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네. 라면서 이 부분을 B-로 잡을 수가 있겠죠. 되셨죠? 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읽었을 때 글이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항상 주제를 기본으로 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뿐이다 라는 그러한 관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단어 문제도 우리가 안 틀릴 수 있고 빈칸 문제도 우리가 안 틀릴 수 있고 주제 문제도 안 틀릴 수 있고 이런 글을 정확하게 읽는 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를 지우고서 하나하나씩 글을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유닛 9에서는요. 첫 번째로 선생님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할 글이 수능 애널리시스가 아니고 프랙티스 1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난리가 났네요.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선생님이 이제 영상으로 수업을 할 때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쓸 텐데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문법,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내용적으로 생각을 해볼 것,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단어에 관련된 겁니다. 단어가 전체적인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 맞게 쓰였느냐,
혹은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간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것 등 이게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Humans have an extraordinarily large capacity for recognizing faces, voices, and pictures.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커다란 능력.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뭐 할 능력?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얼굴과 목소리와 사진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라고 이미 주제문 같은 문장이 나오고 있네요. 사람이 이런 거를 잘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 as 뭐뭐 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wander through 이러면 거닐다 돌아다니다 stream of sight, sound, taste, odor and tactile impressio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자, 텍타일은요 촉각 만질 수 있는 촉각의 impression 감각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그러면서 some novel and some previously experienced 할 때 우리는 little trouble 우리는 문제를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지죠. 어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는 건데 어가 없으면 no하고 똑같다는 거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have no trouble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telling the two apart 자, tell은요 그냥 말하다인데요. 자, A는 저거는 A고 저거는 B인데? 라고 선생님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A랑 B랑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tell은요 말하다라기보다는 구별하다라는 사전적인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할 때 문제를 가지지 않습니다. telling the two apart 두 개를 떨어뜨려서 말하는데 즉 두 개를 떨어뜨려서 구별을 하는 데에 문제를 갖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뭘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별을 잘할 수 있다 알아차리는 걸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만약에 B라고 보면 아니 뭐 여기를 A라고 보면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문제를 겪지 않는다. 이 부분이 A죠. 그리고 뭐를 잘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B를 잘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다 뭐가 되는 걸까요?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잘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는 잘 알아차릴 수 있다. 다양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도 그 다양한 것들이 이거잖아요. faces, voices, pictures 그게 이런 거예요. faces 뭐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voices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것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스트림이 빨간 색깔로 쓰이고 있는데요. 스트림이라는 단어는 다들 아실 겁니다. 개울이죠. 개울.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인 개울로 해석을 했을 때 해석이 잘 되냐 말입니다.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많은 것 많은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개울을 가보면 개울은 항상 물이 흐르죠. 굉장히 많은 물이 흐르죠. 그런 것처럼 이런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즉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요 그것을 구별하는데 문제를 겪지 않는다. 왜? 우리는 잘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셨죠?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또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some novel and some previously experienced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럼 조금 헷갈리죠 여러분들? 이게 뭐야? 이렇게 되죠? 여기서 some들이 뭐 얘기하는 걸까요? some은 앞에 나온 이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인데 이러한 것들이 몇 개들은 novel하고요 몇 개들은 experienced가 되어진 이러한 상황에서 자, novel하고 experienced는요 둘 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뭘 꾸며주나요? 명사를 꾸며주죠. 즉 이 앞에 있는 some들을 얘네가 꾸며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들은 novel 할 거고요. novel을 명사일 때는 소설인데
형용사일 때는 새로운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몇 개는 새로울 거고 몇 개는 경험해본 적이 이전에 경험해본 적이 있는 이러한 무언가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잘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많은 것들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잘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in a remarkable experiment, 하나의 실험에서, 자, 이제 실험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실험일까요? 무슨 실험일까요? 여기 실험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도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이 뭐 한다고요? 인간이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recognizing, 알아차리는 능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안 읽어봐도 알 수 있죠. 안 읽어봐도요. 사실은 안 읽어봐도요. 근데 또 글이 있으니까 안 읽어볼 수 없으니까 진짜 이 내용이 맞나? 확인 차원에서 읽으시면 되는 건데요. 자, 놀라운 실험에서 참여자들은 보여줬습니다. 만장의 사진들이 5초 동안 각각 보여줬습니다. 만장이요. 2 days later, 이틀이 지났대요. 자, 사진을 보여주자마자 물어봤었으면 사람들이 되게 잘 알아차렸을 텐데요. 무려 이틀이나도 지났대요.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은요. 이틀이나 지나서 물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이틀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알아차렸다라고 내용이 나올까요? 당연히 후자죠. 왜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틀이 지났을 때에도 그들은 정확하게 분간해냈습니다. 8,300장의 그것들을 분간해냈습니다. 자, 여기서 대인은 사람들이고요. 여기서 댐은 당연히 만장의 사진들이겠네요.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지금 8,300장이라고 쓰였는데 만약에 여기는요 8,300이 아니라 6,000장이 쓰여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6,000장이요. 그러면 여기서의 이 6천이라는 수치는요 6천만큼이나 많게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겨우 고작 6천장만 알아봤다라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요 인간이 알아차릴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험에서 만장을 보여주고 이틀 뒤에 물어봤을 때 그 실험 참여자들이 만장 중에서 6,000장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 6,000장은 고작 6,000장이냐고요? 아니면 와 이틀이 지났는데도 6,000장이나 알아봤어. 와 역시 인간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네. 어떤 걸 거냐고요? 만약에 6,000장을 쓰였다면 이거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죠. 긍정적인 거.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6,000장이면 별로 못 알아차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요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인간들은 알아차릴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6,000장이라고 해도 6,000장이나 이만큼이나 많이 알아차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6,000으로 나왔어도요 8,300이 나왔다라고 하면 와 이틀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아봤다 이런 말이긴 하겠죠. No computer program to date can perform face recognition as well as a human child can. 어떠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to date는요 이게 명사죠. 지금까지 date는 날짜인데 오늘 날까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 날의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날의 어떠한 컴퓨터도 즉 어떤 대단한 컴퓨터도 얼굴 인식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컴퓨터도 얼굴 인식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as well 뭐만큼 잘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잘 얼굴 인식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s well as가 영어에서 표현이 두 개죠. 뭐만큼 잘 이런 뜻도 있고요. 원급 비교고요. 아니면 또한 이란 뜻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A, 버들소 B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는요. 인간 아이만큼 얼굴 인식을 잘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Why is this?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 this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한글로 써보세요. 그러면은 뭐 쓰시면 됩니까? 컴퓨터보다 어린 아이조차도 얼굴 인식을 더 잘할 수 있다. 또는요, 인간이 알아차리는 능력이 대단히 높다.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결국은 이렇게 받아주는 말도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 맨날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명사로 받아주는 것도 소재 아니면 주제입니다. 인간들은요 are among the few species. 그러면 인간들은 몇 안 되는 종들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인간들은 몇 안 되는 종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종들이 되게 많잖아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곤충도 있고 이럴 텐데 인간이 몇 안 되는 종이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선행사의 명사가 뭐뭐 하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뭐 목적어 있으니까 뭐를 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인간들이 컴퓨터보다도 잘 얼굴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몇 안 되는 종입니다. 그 종의 연관 없는 멤버들이 호의를 주고받는, 그렇죠? 그 종의 관련 없는 멤버들끼리 호의를 주고받는 몇 안 되는 종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관련이 없는 멤버들하고 이런 호의를 어떤 부탁이나 요구를 서로 교환하는 종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인식 능력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전화기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거의 빌려주지 않나요? 아니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죠. 인간만 모르는 사람하고도 서로 교환을 할 수가 있고 도와주고 그런 것을 하죠. 동물들도 도와는 주는데 친척들끼리만 도와줍니다. 동물들은요. 아무튼 인간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얼굴 알아차리는 능력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트레이딩 굿즈, 서로 물품을 교환을 하거나 engaging in social contacts, 사회적인 어떤 그 만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forming organizations, 조직을 구성하거나 등등, 그렇죠? 관련이 없는 사람들하고도 이 호의를 주고받기 때문에 인식 능력이 높다. If we were not able to recognize faces, voices, and names,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알아차릴 수 없다면, 얼굴이나 목소리나 이름을 알아차릴 수 없다면 we would not be able to tell,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혹은 구별할 수 없을 겁니다. whom, 누구를 we had encountered previously, 예전에 만났었는지 알 수 없을 거고, and as a consequence,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약에 얼굴을 알아차리는 능력,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그 능력이 만약에 없다면, 지금 없다면 우리는 알 수 없을 겁니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구를 예전에 만났었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너구나. 나한테 그때 부탁 들어줬던 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부탁을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뭐 알아봐야지 이렇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알아볼 수 없다면 우리는 누굴 만났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알아차릴 수 없는 그 결과, not recall who treated us fairly and who cheating, 떠올릴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알아차릴 수 없으면 누가 우리를 공정하게 대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거를 했는지 알아차릴 수 없을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너무 간단한 게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다음에 뭐가 나오기로 됐나요? 절이 나오죠. 관계대명사 다음에 절. 근데 관계대명사 다음에 이렇게 ing만 나오면 안 되죠. ing 자체는 구이니까요. 구. 만약에 얘를 절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진행형을 써가지고 뭐 was cheating 이런 식으로 쓴다던가, 아니면은 cheating 자체를 바꾸게 된다면 여기 과거 동사니까요. who cheated 이렇게 써가지고 누가 뭐뭐 했는지 이렇게 진짜 동사로 능동에 ed를 쓰는 것이 가능하겠죠. 되셨죠? 네, 문법으로 잠깐 넘어왔었는데 내용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능력이 있다면 누가 우리를 속였고 누가 우리한테 잘 대해줬는지도 떠올려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그런 상황일 때 알아차릴 수 없어서 우리가 누가 우리를 속였고 누가 우리를 잘 대해줄지 모를 때 social contacts of reciprocity, reciprocity는요 여기 나오죠. 상호작용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상호작용, 말인즉슨 상호작용이 뭐냐면 I share my food with you today and you return the favor tomorrow. 내가 오늘 너에게 잘해줄게. 내일은 네가 나한테 잘해줘. 같은 상호작용은 무슨 상황이라면,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런 상호작용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안 일어나게 된다. 이는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Could not be reinforced. reinforce는 강화되다. 그래서 이런 능력,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갖고 아군이고 적군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주고받음의 상호작용은요 발전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좋습니다. 인간은 알아차리는 능력이 굉장히 높은 능력이 있다에 관한 글이었죠. 그 능력이 당연히 없으면 왜 생겼다 그랬죠? 왜 생겼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류가 상호작용이잖아요. 레시프로시티. 그거는 발전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9강에서는요, 이 서술형 액티비티는 없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의 특징은, 오늘 수업에서 선생님이 진짜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은 그거였거든요. 지문 하나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엉뚱한 예시가 나와도 쫄지 말아라. 주제문하고 예시하고 갖다 붙이면 다 그 얘기가 된다라는 거, 여기에 초점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ractice 2요. Remember, 기억해라. The dwarfs were the ones. dwarf는 난쟁이들이죠. 난쟁이들이 사람들이었다. Who saved Snow White? 백설공주를 구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난쟁이들이요. When 뭐 할 때? She was down. 그녀가 쓰러졌을 때 백설공주를 구했던 사람들이었다. 누가요? 난쟁이들이. 라는 것을 기억해라. 난쟁이 얘기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And it wasn't her pretty face that. 이때 강조구문이죠. 그것은 뭐였다. 혹은 그것은 뭐가 아니었다. that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은. 그렇죠? 비동사 나오고 강조할 부분을 써주고 그 다음에 that을 써주면 이게 왜 강조냐면 해석이 강조처럼 되기 때문에 강조입니다. 그것은 뭐였다. 뭐 했던 것은. 이렇게 되니까 강조잖아요. 그것은 뭐가 아니었다. 뭐 했던 것은. 그래서 그것은 그녀의 예쁜 얼굴이 아니었다. That on their loyalty, 그들의 충성을 얻었던 것은 그녀의 예쁜 얼굴이 아니었고요. 여기 또 이제 그것은 그녀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하드워크였다. 자, 백설공주가 숲에서 이제 쓰러져 있을 때 화를 맞고 쓰러졌나요? 그랬을 때 그녀를 구해준 것은 7 난쟁이들이었고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막 살림을 해주잖아요. 근데 예쁜 얼굴이 그 난쟁이들의 충성심을 얻도록 해준 게 아니라 그녀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그들의 충성심을 얻게 해줬다라는 거죠. 열심히 일한 모습을 보고 난쟁이들이 반했던 거죠. She didn't groan and moan.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Working as a housekeeper. 집을 돌보는 사람, 가정부로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녀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Even though, 비록 뭐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공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부처럼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좀 모호하고 포괄적인 얘기가 나온 것 같나요? 아니면 구체적인 인물과 구체적인 상황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인 것 같나요? 두 번째죠, 여러분들. 백설공주, 백설탕공주. 백설공주가 나오면서 이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이라고 봐야 되고 이미 예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글이 꼭 주제문부터 나오란 법은 없어요. 예시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어려운 글은요, 예시로만 도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주제문을 맞춰라 라는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예시다.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백설공주가 열심히 일하고 불평하지 않아서 이 난쟁이들의 충성심을 얻었다 정도로 요약은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she did her work
cheerfully and made herself indispensable to the dwarfs 라고 나오네요. 그녀는 아주 기쁘게 활기차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아니면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를 뭐가 맞을까요? 당연히 그녀 스스로를 맞겠죠. 그녀 스스로를 indispensable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난장이들에게. dispense는요 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dispense가 버리다 아니면 뿌리다. 그래서 able 그러면 버릴 수 있는 근데 앞에 인자가 붙어 있으니까는 버릴 수 없는 그렇죠? 그녀의 상태를 버릴 수 없는 그렇죠? 즉 소중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을 버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존재? 난쟁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도록 스스로를 만들었습니다. And that is what you need to do at your job. 그리고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당신이 일터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자, 그것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저게 또 이제 주제문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저거를 한글로 요약을 해봐라 라고 하면 상황에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충성심을 얻어라.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라 라는 게 되겠죠. 너무 긴데요, 선생님?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될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사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소중한 존재가 되어라? 정도가 되겠네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 당신이 일터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Never make the mistake of thinking. 그래서 어떤 이 생각하는 것의 실수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하는 것이 실수라고요. 그 실수를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실수인지 동격의 thats로 나오고 있네요. 동격 대신데요. 자,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것은 실수고 그러한 실수를 만들지 말아라. 뭐냐면 only higher ups can help you. 오직 higher ups.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겠네요. higher up. 위에 있는 거? 이게 뭐지? 자, 오직 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수인데 그러한 실수를 만들지 말아라. 선생님 이게 윗사람들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난 사실 뒤에 읽어봤거든. Winning the respect of your peers. peer는 뭡니까? 동료들이죠. 동료. 그러니까 동료라는 것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인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존중을 얻는 것이 항상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 내 주변에 있는 나랑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들의 존중을 얻는 것이 되게 가치 있다. 그러니까는 그 말이 바로 뒤에 나오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higher ups 이 비유 표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윗사람들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주변 동료들도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존중을 얻는 것이 되게 소중한 거다. 자, 한번 볼게요. And even co-workers, 동료들 who are lower in the company hierarchy. hierarchy는 계급, 회사 계급에서 같은 위치가 아니고 더 낮게, 그렇죠? 나보다 계급이 낮은 그러한 동료들도 굉장히 소중하다, 되게 중요하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되셨죠? 자, 여기서 peers가 나오고 있습니다. peers는 동료죠. 동료들의 존중을 얻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동료들의 존중을 얻는 거는 중요하다 라고 나왔네요. 여기 얘기는요 백설공주였죠. 백설공주 걔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은요 어때요? 예시 같아요? 아니면 주제문 같아요? 맞죠? 이건 주제문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주제문이나 예시나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 달라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회사 얘기고 여기서는 백설공주 얘기고요. 아니 백설공주가 회사 다니는 얘기도 아니잖아. 백설공주가 회사 다닙니까? 그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달라 보이지만 A는 B다, A 다시는 B 다시이다. 그거 두 개는 동일한 거다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똑같다라는 건데, 여기서 동료의 존중, 여기서 동료는 백설공주 예시에서 누구였나요? 백설공주 예시에서 누구였나요? 당연히 드월프 난쟁이들이 얘기했죠. 난쟁이. 그리고 난쟁이들의 존중, 여기 respect는 난쟁이 아니 백설공주 얘기에서 뭐랑 똑같나요? 요거랑 똑같죠. their loyalty, 그들의 충성심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peers랑 똑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를 골라서 영어로 쓰세요. 그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를 모르고 읽으면 무슨 문제야? 막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사실 여기서 peers는요,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난쟁이가 되는 거고, 그 respect는요, loyalty니까요.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해당 문장이 이제 주제문이 되는 거죠. 자, 주변 동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If you are having difficulty, 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네요.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만약에 당신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with your intimidate boss, 즉각적인 상사와 어려움을 겪는다면 human resources manager or a senior boss. 여러분들 여기 or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다. or하고 and요. 이거는요 당연히 앞에 뭐 A라는 말이 있고요, 뒤에 B라는 말이 있겠죠. 이 두 개는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항상 동등하게 쓰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A는 아는 말인데 B는 모르는 단어야. 그럼 두 개는 그냥 같은 거예요. 만약에 B는 아는데 A는 모르는 단어야. 그러면 같은 거라고요. 어떤 때요? and나 or로 묶여져 있는 앞에 거랑 뒤에 거는요 논리적으로 같을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는 알잖아. 왜? 내가 설명했으니까. and하고 or 앞뒤는 똑같다라는 거, 비슷할 확률이 크다라는 걸 알면 이제는 항상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같은지. 거의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or가 나왔잖아. 근데 휴먼 리소스 매니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시니어 보스는 알아.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똑같다는 거니까요. 만약에 당신이 즉각적인 상사와 문제가 있을 때, 즉 바로 나의 위에 사람하고 문제가 있을 때 더 높이 있는 상사, 내가 만약에 직원이라면 내 위에 대리가 있고 그 위에 과장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임원이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내 바로 위에 대리하고 대리님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과장이나 차장이나 아니면 사장님 같은 더 위에 있는 사람, 이것도 그냥 더 위에 있는 사람이 will often consider, 고려할 겁니다. 생각을 해볼 겁니다. What others say about you,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회사에서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존중을 얻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혹은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면서 존중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당신이 바로 위에 있는 상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위에 있는 상사도 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뭐는 can be important, 중요합니다. in saving your situation, 당신의 상황을 구하는데, 해결하는 데 있어서, in 동사인지 뭐뭐 함에 있어서 뭐는 되게 중요하다. 아니,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 동료의 존중을 얻는 게 중요하다. 예시에서 백설공주처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충성심을 얻는 게 중요하다. 당연히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었나요?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이런 신임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1, 2, 3, 4, 5번 중에서요. peer support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가 되겠죠. peer는 동료, 또래, 그리고 support는 지지. 그래서 여기도 support가 respect나 loyalty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선택지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4번 ambitious가 뭔지 아세요? ambitious, 야망 있는 이런 뜻이죠. 목표가 있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critical이 뭡니까? critical, 비판적인,
중대한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뒤에 attitude 태도기 때문에 중대한 태도, 중요한 태도가 아니라 비판적인 태도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글이 되는데 마지막 글도 한번 읽고 내용이 다 똑같은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미노 쓰러뜨리는 얘기가 나오네. 도미노는 여러분들 도미노 아시죠? 피자 말고 도미노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땅에 세워놓고 넘어뜨리면 쫘라라라라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 세우는 게 겁나 짜증나죠? 그거 세우고 있다가 잘못해갖고 쓰러지면 다 쓰러져가지고 막 싸우고 막 너 때문에 막 이거 다 쓰러졌다면서 막 옆에 사람 막 때리고 막 그쵸? 이런 거 다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자, toppling dominoes is pretty straightforward 합니다. straightforward가 무슨 뜻이에요? 사전 찾아보면 약간 뭐 직진적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직진적이다라고 나올 텐데 그냥 앞으로만 쭉 간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만 쭉.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죠. 그리고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직접적이기도 하고 어렵지 않은 거다. 앞으로만 쭉 가기 때문에 그래서 도미노들을 쓰러뜨리는 것은 꽤나 쉽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네요. 쉬운 일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구집이 여기서 선생님 앞에 S인데 왜 여기 이지 쓰였나요? 오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어가 뭡니까? 동명사로 되어져 있죠. 도미노들을 쓰러뜨리는 것. 그러니까 얘가 주어죠. 얘가. 그러면 동명사가 주어 잡혔을 때 단수 동사 써줘야 되는 것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미노들을 쓰러뜨리는 것은 꽤나 쉽습니다. You line them up. 당신은 그것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tip over는 쓰러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The first one, 첫 번째 거를 쓰러뜨립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정렬시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를 쓰러뜨립니다. 여기서 원은 뭡니까? 그냥 하나가 아니라 앞에 나온 명사를 받는 대명사입니다. 선생님 대명사는 it 아니에요? 자, 이런 어떤 형용사 같은 게 붙어 있을 때는 it을 못 쓰거든요. 그때는 원을 써야 됩니다. 대명사로서. 그래서 여기서 원은 앞에 있는 그걸 받는 건데 얘는 당연히 도미노가 되겠죠. The first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됩니다. 자, 하지만 진짜 세계에서는요, it's a bit more complicated, 살짝 더 복잡합니다. The challenge is that, 챌린지 도전인데요. 도전은요,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라기보다는 좀 어려움. 챌린지 도전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어에서는요, 챌린지 그러면 어려움 이런 말로 더 많이 쓰입니다. 문제 이런 거요. 자, 살짝 더 복잡하대요. 실제 세계에서는요. 자, 문제는 뭐냐면 뭐뭐라는 것입니다. Life doesn't line everything up for us and say here is where you should start. 그래서 삶은 모든 것들을 정렬시켜 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doesn't 다음에 line up 1번 그리고 say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삶은 1번도 안 하고 2번도 안 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부정문에 걸어져 있는 1번도 안 해주고 2번도 안 해준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잘못 보는 친구들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삶은 뭐 안 하고 뭐 합니다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여기 벗이 쓰이지. 벗이요. Not A, but B. 주어는 A는 안 하고 하지만 B는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not A, but B죠. 근데 and가 나와져 있기 때문에 주어는 A도 안 하고 B도 안 합니다. 삶은 모든 것들을 다 줄을 세워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시작할 곳이에요 라고 삶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 뭔 얘기예요? 이럴 수 있는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도미노는 어떻다 그랬어? 도미노 쓰러뜨리기 쉬워. 쉽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대요? 여기서는요? 실제 삶에서는요? 하지만 나왔잖아. 그럼 반대겠네요. 삶은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왜 어려운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삶은요 알려주지 않아요.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고 도미노를 다 세워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꽤나 성공한 사람들은 know this, 이것을 압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것을 안돼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도미노가 쉽다라는 걸 알까요? 아니면 삶은 어렵다라는 걸 알까요? 삶은 어렵다. 왜 어렵다고요? 삶이 이거를 다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everyday 매일매일 그들은 line up their priorities anew. priority라는 단어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면 안 되는데 우선순위라는 단어죠. 그리고 new는요 새롭게에 해당하는 부사처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우선순위를 마치 도미노 세우듯이 세우고요. 새롭게. 그 다음에 찾습니다. 리드 도미노를요. 리드 도미노는 first 도미노하고 똑같죠. 그것을 찾고 그 다음에 whack away at it. 칩니다. 때립니다. 쓰러뜨립니다. 그것을 쓰러뜨립니다. 여기서 있으면 자신이 세운 first 도미노가 되는 거죠. 그것을 쓰러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until it falls. 그것이 쓰러질 때까지. 자, 그러니까는 삶은 어렵다고요. 삶에선 당연히 삶의 도미노가 그냥 진짜 나무 토막 도미노가 아니겠죠. 삶에서 존재하는 everything,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뭐 삶에서 여러분들이라면 학교도 가야 되는 거고 부모하고도 관계를 신경 써야 되고 친구하고 관계도 써야 되는 거고 학업도 신경 써야 되는 거고 미래 앞날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나 수업도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면 아이들도 오늘 하루 잘 지냈는지 뭐 양말이 뻔뻔하지 않는지 팬티가 다 헐지 않았는지 이런 거 신경 써야 되고 와이프한테도 이제 이렇게 눈치 살살 보면서 이렇게 좋은 남편인가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되고 뭐 부모님도 이제 늙어가고 계신 와중에 어디 아프신지가 없는지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되고 신경 쓸 게 되게 많잖아요. 그게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죠.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매일매일 세운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는 이 삶에서 해야 될 일들을 도미노처럼 세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첫 번째로 해야 될 도미노를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 밀칩니다. 그냥 실제 도미노처럼 띡 하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도미노, 즉 삶에서 해야 될 일로 만들어진 이 도미노는요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힘이 좀 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정말 책상 앞에서 한두 시간씩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Why does this approach work? 어떻게 그러한 어프로치는 접근 방법이죠. 접근 방법. 단어 사전 찾으면 접근 방법.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그냥 접근을 하는 방법밖에 안 떠오르죠. 저기가 있으면 접근하는 방법.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요 그냥 방법이에요. 방법. way나 method 같이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 방법이 작동을 할까? 어떻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할 수 있는 건가? 자, because extraordinary success is 뭐뭐이기 때문이다. 비범한 대단한 성공은 뭐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What starts out linear,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되는 거죠. linear는요 라인 아시죠 여러분들? 라인, 일자로 되어져 있는 줄이요. 명사잖아요. 그거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linear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직선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시작하는 것은 됩니다. 지오메트릭하게 됩니다. 지오메트릭은요 기하학이에요. 기한가? 기안가? 헷갈린다. 기하겠구나. 기하학이요. 기하학이라는 것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하학이죠. 이런 뭐 도형 같은 이런 것들을 기하학이라고 하죠. 이런 역삼각형이라든가 다이아몬드 모양이나 네모나 뭐 이런 모양들 있죠. 이런 것들을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즉 일직선으로 시작하는 것이 기하학이 됩니다. 뭔 소리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쨌거나 뒤에 다 나와요. 왜요? 이 비유적인 표현, 이때 이해를 못하는 이러한 표현들도 뒤에 이해가 되는 못하고 어차피 똑같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You do the right thing and then you do the next thing right. 만약에 당신이 옳은 일을 하게 되면 다음 일도 올바른 일이 될 겁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it adds up. 그것은 더해질 거고요. 여기서 그것은요 당신이 한 올바른 일 이것들이 더해질 거고 그 다음에 geometric potential of success 성공의 기하학적인 가능성이 is unleashed 표현이 될 겁니다. 표출이 될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네. 그래도 모르겠네요. 자, 일직선으로 시작한 것이 기하학이 된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사실 읽어보면 그 내용을 뒤에서 또 얘기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당신이 하나의 올바른 일을 하면 다음 일도 올바른 일이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신이 하는 올바른 일은 쌓일 거고 그러면서 기하학적인 성공의 잠재력이 방출이 될 겁니다. 라는 게 뭐냐면 도미노를요 일렬로 세우기도 하지만 도미노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는 거 알아요? 이렇게 세우는 거 알아요? 도미노를? 이렇게요? 조금 그러니까 더 넓어지게 세우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도미노를 하나 쓰러뜨렸어. 다음 게 넘어지고 다음 게 넘어지고 다음 게 넘어지고 이러다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쌓아놨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넘어지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요. 성공의 도미노도 올바른 것들을 잘 쓰러뜨리면은 그러면서 성공이 더 이렇게 퍼지면서 성공이 나온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런 거다가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그 도미노 효과는요 적용한다 to the big picture 더 큰 그림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은 진짜 그림이 아니고 더 큰 일, 더 큰 인생에서 해야 될 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Like your work or your businesses 같은 그런 더 큰 곳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And it applies to the smallest moment in each day. 큰 곳에서도 그렇고요. 작은 순간에서도 이 똑같은 현상을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In each day when you are trying to decide what to do next. 작은 범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글이 좀 가장 어렵지 않았나 싶었기 때문에 빼먹을 수 없었고 같이 이제 이 질문을 해봤었던 거고요. 내용은요. 도미노로 쓰러뜨리는 건 쉽다. 그런데 삶의 도미노는 쉽지가 않다. 왜? 그냥 이 해야 될 일들의 도미노가 자연스럽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아니까 삶의 도미노 쓰러뜨리는 거 어렵다는 걸 아니까 매일매일 노력해서 우선순위의 도미노를 새롭게 정하고 첫 번째 쓰러뜨릴 도미노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질 때까지 열심히 밉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정말 대단한 성공이 빈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빈칸의 내용이 뭔지 뒤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 형태로 시작한 것이 기하학의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하나 쓰러뜨리다 보면은 더 넓게 이렇게 여러 개씩 쓰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 하나, 성공 두 개, 성공 세 개가 나중에는 이렇게 더 커지게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처음에 한 일은 잘한 일은 나중에도 이제 또 잘한 일로 이끌어질 거고 그 성공은 쌓이고 성공이 쌓이다 보니까는 이런 형태로 성공의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의 형태는 모든 곳에도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걸로 글이 흘러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성공은 무슨 모습이다 라고 이 질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나요? 저자가, 필자가요? 어때요 여러분들? 성공은 무슨 모습이다? 성공은 뭐 당연히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성공을 시키려면 근데 제대로 쓰러뜨리게 된다면 성공은 이런 모습으로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성공의 모습을 골라라라는 거니까 성공은요 is sequential이다. 순차적인 거다.
순차적인 거다. 동시적인 것이 아니라 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동시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했던 얘기도 똑같네요. 도미노는 이제 순차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툭툭툭툭툭툭 순차적으로요. 동시에 다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한 방에. 한 방에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공은 순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겠네요. 어쨌거나 또 전반적인 글에서 봤을 때 성공은 도미노다 라고 보시게 되면 도미노를 잘 세워서 하나씩 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성공은 도미노 같은 거다. 즉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라는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쉬시고 다음에 월요일날 보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10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안녕.